네, 안녕하세요. 푸른 산호초입니다. 오늘 9회차 공부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9회차는 이제 디자인 싱킹부터 진행을 할 거고요. 이전까지는 서비스 경험 디자인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봤고요. 이제 이번 시간에는 무엇인가, 서비스 경험 디자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봐볼까요? 디자인 싱킹, 디자인으로 뭐 생각한다는 뜻이겠죠. 디자이너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이다.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과정. 그러니까 좀 정리하자면 디자인 싱킹은 디자이너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이게 일단은 디자인 싱킹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일 것 같아요. 디자이너가 생각하는 방식. 문제를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창의적으로 해결한다는 개념이네요. 디자인 싱킹이라는 개념은 디자인의 영역을 넘어 다양한 상황과 맥락에서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접근 방법으로 활용되면서 더욱 발전하고 있다. 더욱 발전하고 있다. 음. 이 혁신을 위한 방법론으로서의 가치가 널리 인정되면서 혁신을 위한 방법론으로 인정된다고 하네요. 비즈니스 전 영역에서 조직이나 기업의 혁신을 도구로 활용하고 있으며 나아가 사회 문제나 정책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예, 여기 보면은 기업에서도 혁신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고 사회나 정책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네요. 학계에서의 논의 초기 논의들 중 하나로 피터 로위는 디자인 싱킹의 절차적 측면에 대하여 소개하였는데 주로 건축이나 도시 계획에서의 디자인 과정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피터 로이라는 분은 건축이나 도시 계획에서의 체계적 설명 그리고 일반화된 원칙을 제안하였고요. 디자이너들이 일하는 방식에 대해 논하고 문제 해결의 과정 자체가 해결 방안을 만들 수 있음. 문제 해결의 과정 자체가 해결 방안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좀 독특하죠. 문제 해결의 과정 자체가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문제 해결의 결과가 해결 방안이 아니라 그 과정 자체가 해결 방안이라고 주장하였다. 이후 디자이너들이 어떻게 일하고 사고하는지에 대해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있었는데 그중 나이젤 크로스는 디자이너들이 정의 내리기 어려운 ill-defined 이게 정의 내리기 어려운이 ill-defined네요. 문제들을 다룰 때 해결책 중심의 문제 해결 방식을 사용한다고 보고 새로운 ill-defined 문제를 다룰 때 해결책 중심의 문제 해결 방식을 사용한다. 새로운 해결책을 창출하려는 디자이너들의 성향을 설명하기 위해 유도 추론, Abductive Thinking을 강조하였다. 일리노이 공과대학 일리노이스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의 명예교수였던 찰스 오웬은 디자인 싱킹을 과학적 사고의 상호 보완적 개념으로 보고 사이언티픽 띵킹의 상호 보완적 개념으로 보고 특히 복잡하고 불분명한 ill-formed 이건 ill-formed네요. ill-defined, ill-formed 복잡하고 불분명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큰 가치가 있다고 봤다. 큰 가치가 있다. 어떻게 scientific thinking과 이게 상호 보완한다는지는 뒤에 나오겠죠. 그는 또한 창의성의 영역을 크게 맥락과 프로세스라는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나누고 창의성의 영역은 맥락, 상징적, 현실적, 분석적, 종합적 이런 맥락과 프로세스라는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나누고 상징적이고 분석적인 과학과 현실적이고 종합적인 디자인의 두 영역 간의 사고 방법의 차이로 인해 서로 효과적인 보완 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디자인 띵킹이 창의성의 영역을 그러니까 한쪽은 맥락이라고 보고 다른 한쪽은 프로세스라고 봤죠. 네, 그리고 이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나누고 상징적이고 분석적인 과학 여기가 상징적, 분석적, 프로세스가 분석적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과학이라는 건가? 그리고 현실적, 여기는 분석적이 아니고 맥락은 현실적, 여기가 종합적.
현실적이고 종합적인 게 이게 디자인의 영역. 그러니까 맥락이란 건 상징적, 현실적이라는 게 있는 거고, 프로세스는 분석적이고 종합적인데, 이 중에 맥락에서는 상징성과 분석적을 과학의 영역, 그리고 현실적과 종합적인 것을 디자인의 영역. 이렇게 해서 두 영역 간의 사고방법의 차이로 상호 보완 관계가 있겠다라는 거네요. 이건 봐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네. 자, 그래서 한번 이해를 해보자는 거네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화두를 던졌고 정재님이 작성하셨나 봅니다. 산업에서의 논의. 근데 이해를 해야 되는데 또 다시 이렇게 처음으로 왔네. 네, 학계에서부터 논의되기 시작한 디자인 싱킹이라는 용어는 오늘날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비즈니스와 관련된 문제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네, 앞에서 살펴봤던 내용이고, 글로벌 디자인 전문회사인 아이디오를 이끌고 있는 팀 브라운은 디자이너처럼 생각하는 것을 통해 Thinking like a designer. 디자인 띵킹이 디자이너처럼 생각하는 창의적인 방법이었잖아요. 그래서 디자이너처럼 생각하는 것을 통해 제품 서비스 프로세스를 넘어 전략을 개발하는 방법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 프로세스를 넘어 전략을 개발할 수도 있다라고 주장했다네요. 프로세스를 넘어 전략을 개발. 조직을 변화시키고 혁신의 영감을 만들어내는 디자인 싱킹의 역할을 강조하고 널리 알리는데 주요 기여하였다. 아이디어를 이끌고 있는 팀 브라운께서 주로 전문 디자이너가 사고하고 일하는 방식에 초점을 둔 팀 브라운과 달리 토론토 로트만 경영대학원 학장인 로저 마틴은 디자인 싱킹이 조직 체계에 더욱 초점을 두고 조직이나 기업의 경쟁 우위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네, 조직이나 기업의 경쟁 우위. 이거를 competitive edge라고 하네요. 경쟁 우위. competitive advanced, competitive point, 엣지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의 사례는 모두 디자인에 대한 경영 분야에서의 관심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비즈니스와 경영 교육에서도 디자인 싱킹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게 인식되면서 MBA 과정에 디자인 싱킹이 도입되었다. MBA 과정에도 도입이 됐네요. 해당 사례로는 폭스 경영대학원, 템플대학교, 롯만 경영대학원, 토론토 대학교, 사이드 경영대학원, 옥스퍼드 대학, 웨더헤드 경영대학원, 캐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교 등이 있다. 네, 이것도 한번 참고해서 볼만하고요. 그래서 이거 좀 정리를 해놨네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좀 불안한데 디자인 싱킹은 다양한 기관, 기업, 학계에서 정의되고 있다. 이게 딱히 뭐라고 정의하는 건 없나 봐요, 아직까지. 지금까지 각자 입맛에 맞게끔 얘기하는 것 같아요. 디자인 싱킹은 혁신 활동의 전체 스펙트럼에 인간 중심의 디자인 정신을 주입하는 방법론. 즉, 혁신은 사람들이 삶에서 무엇을 원하고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특정. 사실 이게 중요하죠. 사람들이 삶에서 무엇을 원하고 필요로 하는지. 니즈와 want와 needs. 이게 중요한 거죠, 뭐. 그리고 특정 제품의 제품 부장 방식, 이제 철저한 이해와 직접적인 관찰에 의해 추진된다. 이 팀 브라운이라는 분이 얘기했고, 아이데오, 디자인 싱킹은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정, 인간 중심의 핵심을 통해, 다른 중심도 아니고 인간 중심. 왜냐면 인간이 곧 money를 쓰니까,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니즈와 원트, 이 개가 사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분들은 강아지의 니즈와 원트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강아지는 니즈와 원트를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뭐 잘 먹는 간식이 있고 그러겠죠. 근데 그걸 사달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인간이 보고 사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인간 중심의 핵심을 통해 조직이 사용자에게 집중하도록 하여 그렇죠. 디자인 스쿨 인 스탠포드. 디자인 싱킹은 정적인 과정이 아니라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법. 되게 뭐 디자인 싱킹의 키워드를 정하면 뭐 창의적, 인간 중심, 뭐 이런 얘기 같아요. 프로세스. 각 팀과 개인은 문제를 해결하면서 자신만의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진행하면서 적용해 간다. 중요한 것은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일하는지에 신경을 쓰는 것이다. 단계와 상관없이 프로세스는 공감, 프로토타입, 공동 창작, 반복 및 피드백이라는 기본 요소. 톰 켈리, 데이비드 켈리. 디자인 싱킹은 디자인의 도구와 사고방식을 사용하여 인간에게 필요한 것. 여기도 인간이네요. 그리고 디자이너의 도구와 사고방식, 새로운 솔루션, 창의적,
물리적 디자인 싱킹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여 창의적이고 새로운 방법. 대부분 다들 비슷한 말이네요. 디자인 싱킹은 혁신가들이 혁신을 방해하는 생산적 경향에서 벗어나 혁신을 방해하는 생산적 경향에서 벗어나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구조화된 프로세스, 역시 마찬가지로 프로세스, 그리고 도구와 인간 봉상에 대한 통찰, 사회기술, 나이젤 크로스. 이건 진 리드카라는 분이 얘기했고, 나이젤 크로스는 디자인 싱킹은 인간의 인지에 내재된 것이며, 인간의 인지에 내재,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는 핵심 부분. 디자인 싱킹은 고객 중심의 공감, 창조적인 반복, 메이커 정신에 대한 편견을 넘어 조직에서 창의성과 혁신을 배양하는 수단으로 현대 조직에 더 많은 아무튼 디자인 싱킹에 아직도 좀 감이 잘 안 오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디자이너의 방식으로 인간 중심의 관점에서 혁신, 창의적 해결책을 도출하는 프로세스.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요? 일단은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띵킹의 세 가지 관점, 혁신 계속 나왔던 말이고, 디자인 띵킹. 디자인 띵킹 as a methodology. 혁신 방법, methodology. 그래서 디자인 띵킹을 하나의 방법론으로 보는 것이다. methodology. 인간은 누구나 메소드하고 올로지를 합쳤네요. 인간은 누구나 창의적이고 또한 후천적으로 노력하면 더욱 창의적일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이러한 창의성, creativity and inspiration, 창의성에 더해 영감과 프로토타이핑을 활용하여 감정적, 이모셔널, 펑셔널, 기능적으로 의미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함으로써 획기적인 혁신을 이룰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개념적 접근은 아이디어에서 주로 사용되어 다양한 형태의 기업들이 혁신을 이루고 성장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대요. 하나의 방법론으로 보는 관점이래요. 자, 세 가지 관점인데 첫째는 하나의 방법론으로서 누구나 창의적이고 후천적으로 노력하면 더욱 창의적일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창의성과 영감, 프로토타이핑을 활용하여 감정적, 기능적으로 의미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함으로써 이렇게 한다는 것. 그다음에 사고방식으로서의 디자인 싱킹. 이 싱킹이니까 꼭 사고방식일 것 같아서 저도 방법론적으로는 약간 좀 덜 와닿았던 것 같아요. 디자인 싱킹을 인간이 가진 인지 능력의 유형 중 하나로 보는 관점. 디자이너 개개인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고하는 방법에 집중한다. 디자이너가 어떻게 개개인이 문제를 해결하는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집중한다는 것. 디자인의 문제를 복잡하고 규명하기 어려운 문제로 보는 관점이기도 하다. 흔히 문제에 대한 해결 과정을 위한 유도 추론, 어댑티브 띵킹과 유사한 사고법으로 설명되거나 이에 대해 귀납법, 인덕티브, 연역법, 디덕티브, 귀납법, 연역법이 함께 혼합된 사고 방법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또한 수렴적, 컨버전트 사고와 확산적, 디버전트 사고의 반복적인 과정으로 설명될 수도 있다. 수렴적, 확산적인 사고의 반복적인 과정. 추론이니까 유도 추론, 어댑티브 띵킹이니까 당연히 귀납, 연역이고 혼합된 사고 방식으로 수렴하는지 확산하는지 발산이겠죠. 발산인지 설명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사고 방식으로 띵킹. 그다음에 세 번째 마인드셋. 로서의 디자인 싱킹. 디자인 싱킹 as a mindset. 디자인 싱킹 문제를 대하는 태도나 자세에 집중하여 이해하는 관점. 흔히 언급되는 특징과 관련된 어휘에는 인간 중심, human centered, 열린 마음에 open minded, 낙관적인, positive, 협동의, collaborative, 실험적인, experimental, 공감적인, empathetic, 맞는지 모르겠네요. 등이 있다. 이런 마인드셋은 창의적인 발상을 통한 혁신적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된다. 자, 마인드셋으로 보는 관점인데 인간 중심적이고 오픈 마인디드하고 포지티브하고 콜라보레이티브하고 익스페리멘탈하고 엠파세틱하고 이러한 것들을 마인드셋이라고 하고 창의적인 발상을 통한 혁신적 아이디어 발굴의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한다. 이 세 가지가 이렇게 있다 있는 거죠. 혁신 방법론으로서 사고방식으로서 마인드셋으로서 마인드셋이 딱히 와닿지 않는데 되게 오픈마인드, 포지티브, 협동, 실험, 공감 이런 느낌이네요.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면 될 것 같고요.
디자인 싱킹 프로세스, 스탠포드 대학에서 개발한 디자인 싱킹 프로세스. 자,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드디어 디자인 싱킹 프로세스를 개발을 했나 봐요. 그쵸? 네, emphasize, 공감하기, 문제 정의, 아이디어 찾기, 프로토타입, 평가하기 5단계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예, 이건 좀 알아놔야 될 것 같은데, 자,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디자인 싱킹 프로세스를 만들었어요. 제일 먼저는 공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공감. 제가 알기로는 어떤 문제에 대한 페인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디자인 싱킹이 인간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소리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공감을 했으니까 문제를 디파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제를 정의할 수 있다. 자, 문제가 정의가 되면 이제 우리는 그때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해결책. 자, 대부분의 경우 문제도 정의가 안 돼요. 대부분의 경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해결책이 안 나와요. 해결책이 없으니까 창의적이고 뭐고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공감과 문제를 정의함으로써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이게 바로 아이디어다라는 느낌인 거죠. 그 다음에 이 해결책을 찾았으니까 프로토타입을 해봐야 되는 거죠.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자, 프로토타입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뭐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테스트를 하면 뭐가 나오죠? 이 정량적인 값이 나오죠. 정량적 값. 혹은 정성적인 느낌. 정량적이란 건 뭐 수치, 여기는 뭐 감정, 뭐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제품 아이데이션이라고 하는데 제품 개발, 서비스 개발할 때 똑같이 이렇게 한다는 거죠. 공감하고 문제를 정의해서 해결책을 찾고 프로토타입을 해서 사람들에게 테스트해보는, 이게 바로 빨리 한다. 그러면 우리는 린 스타트업이라고 부를 수 있고요. 여기서 프로토타입을 MVP라고 가정을 한다면 우리는 린 스타트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MVP는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트의 약자입니다. 최소 기능 제품. 네. 그래서 프로토타입을 최소의 기능을 담긴 제품으로 만들어서 빨리 테스트를 해본다라는 게 린 스타트업 방식이라는 거죠. 네, 디자인 싱킹에서 나온 겁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사용자의 행동을 바탕으로 그들의 생각과 요구를 확인. 예, 이 생각과 요구. 이게 니즈가 있어야 이 사람들이 결국은 돈을 지불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나한테 필요 없는데 구매하시는 분 계세요? 예, 거의 없지 않아요? 그냥 쓸모도 없는데 산다? 소장으로라도 사잖아요. 테스트로도 마음의 위안도 얻을 수 있고. 예. 우리가 돈을 쓴다는 거는 반드시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필요. 이게 기능적인지 정서적인지 감정적인지 그 무엇이 됐든 어쨌든 필요가 있거나 need, 원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과 요구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간단한 재료를 사용해서 빠른 속도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구체한 다음 사용자의 의견을 듣고, 이게 이제 뭐냐, 이게 MVP라는 거죠. 사용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해 수정하고 다시 평가하는 작업을 반복. 이건 이제 피드백이죠. 문제 해결 방법에 접근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루프를 돌려보는 겁니다. 빨리빨리. 예, 빨리빨리. 10번, 20번, 뭐 30번 돌리면 돌릴수록 우리가 문제의 핵심에 다가갈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이런 방법인 거죠. 그래서 이거고요. 자, 아이디어에서는 디자인 싱킹 과정을 발견하기, 해석하기, 아이디어 만들기, 실험하기, 발전하기의 5단계로 보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서는 먼저 발견했다는 거죠. 공감이 없네요. 예, 스탠포드에서는 공감이 있었는데, 공감이 없고, 그냥 어떤 걸 발견해서 그게 왜 그런지, 이 해석은 정의가 될 것 같아요, 저는. 발견은, 그 다음에 이걸 아이디어를 만들고, 이게 MVP고, 이게 피드백이죠, 뭐. 비슷한데 약간 다르네요. 아이디어에서는 발견부터. 예. 그래서 전 사실 공감이 더 맞다고 봐요. 스타트업한테. 자, 그래서 각 단계별로 문제를 이해하고 영감을 모으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자료들로부터 의미를 찾고 기회를 포착하는 해석의 과정을 거친대요. 디자인 싱킹은 기회를 실현하기 위한 아이디어들을 만들고 실험을 통해 테스트하면서
또다시 새로운 발견으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프로세스로 설명된다라는 겁니다. 예. 복잡한데 간단해요. 제가 볼 때. 그다음에 이제 디자인 싱킹을 했으니까 서비스 디자인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서비스 디자인이란 서비스를 개발하고 혁신하기 위한 과정 전반에서 행해지는 이 서비스에 대한 개발하고 혁신하기 위한 과정 전반에서 행해지는 디자인 활동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개념. 포괄적인 거네요. 포괄적으로 일컫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서비스 사용자를 이해하기 위한 접근 방법에서부터 디자인 방법이나 도구들의 사용, 서비스 시스템과 프로세스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활동을 포함한다. 서비스 디자인은 90년대 초반부터 서비스 혁신을 위한 창의적이고 인간적 중심, 휴먼 센터드 접근 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시도로 활용되기 시작하여 응용 분야와 관련된 연구 영역이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학계에서의 논의, 서비스 디자인은 1991년 쾰른 국제 디자인 학교의 미하일 에알호프 교수에 의해 소개되었다. 91년도에 쾰른이 독일 대학이죠. 예, 미하일호프 교수에 의해 소개되었고, 서비스 디자인에 대한 초기의 논의는 새로운 서비스 개발, New Product Development, NPD라고 하네요. 그래서 특정 디자인 도구 및 활동의 역할을 설명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새로운 서비스 개발에 대한 논의는 점차 서비스 혁신을 위한 디자인 싱킹의 잠재적 역할에 대한 관심으로 확대되었다. 디자인 싱킹의 잠재적 역할에 대한 관심으로 확대되었다. 이는 다시 디자이너들이 NPD, New Product Development 프로세스의 전 과정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확대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로 발전되었다. 현재에서는 서비스 개발뿐 아니라 서비스 구현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서비스 개발뿐 아니라 서비스 구현을 위한, 이 같은 말 아닌가? 개발뿐 아니라 구현? 아직 잘 이해가 안 되네요. 경영이나 마케팅 분야의 일부로 여겨지던 서비스 디자인이 하나의 학문 분야로서 성장해 나가기 위해 경영이나 마케팅 분야의 일부로 여겨지던 서비스 디자인이 하나의 학문 분야로서 성장해 나가기 위해 서비스 공학이나 경영, 서비스를 연구하는 기존 학문 영역과 관계 속에서 서비스 디자인의 역할을 규정하는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대요. 산업에서는 어떻게 논의하고 있냐? 서비스 디자인 전문 기업을 운영한 디자인 컨설턴트 회사 리브워크. 이제는 좀 익숙해지네요. 런던에 2001년에 설립되었고 이후 약 10년간 영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서비스 경험을 디자인하는 전문 기업들이 10년 동안, 그러니까 2011년까지 이렇게 계속 생겨났나 봐요. 국내 업계에서 서비스 디자인을 주목하게 된 배경에는 서비스 혁신 필요성을 인식한 정부의 노력이 큰 역할을 하였다. 2009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주관으로 개최된 서비스 R&D 국제 컨퍼런스를 통해 그 개념이 알려지게 되었고 2010년부터 산업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시범사업 및 R&D 과제로 서비스 디자인의 사례들이 실행되었다. 민간에서는 금융산업과 의료서비스 영역에서부터 서비스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제조업에서는 삼성전자가 가장 먼저 서비스 디자인 조직을 갖추었다. 역시 삼성이 1등으로 했네요. 공공 영역에서도 기존의 공급자 중심이던 공공 서비스를 사용자 중심으로 혁신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비스 디자인을 활용하기 시작하겠다. 공공 영역에서 공급자 중심에서 사용자 중심이라고 하네요. 공인인증서나 없애시지. 자, 그리고 현재 에너지, 보건의료, 복지, 산업단지, 전통시장, 학교 등 다양한 공공 분야에서 서비스 디자인을 통한 혁신 사례들이 생겨나고 있다. 서비스 디자인은 다양한 기관, 기업, 학계에서 정의되고 있다.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는 서비스를 설계하고 전달하는 과정 전반에 디자인 방법을 적용, 사용자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고 경험을 향상시키게 하는 분야로서 사용자의 생각과 경험을 변화시킨다. 경험을 향상하게 하는 분야다. 이게 핵심이네요. 디자인 방법을 적용해서 사용자 중심의 리서치가 강화된 새로운 디자인 방법에 제조 및 서비스를 접목하거나 신서비스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디자인 싱킹하고 좀 다르네요. 한국 서비스 디자인 협의회에서는 고객이 서비스를 통해 경험하게 되는 모든 무형의 요소, 사람, 사물, 행동, 감성, 공간, 커뮤니케이션, 도식 등 모든 경로, 프로세스, 시스템, 인터랙션, 감성, 로드맵에 대한 고객 중심의 맥락적인 컨텍스처얼의 리서치 방법을 활용하여 이해관계자 간의 잠재된 욕구를 포착하고 이것을 창의적이고 다학제적
융합되어 있는 다학제적 협력적인 디자인 방법을 통해 실체화, embodiment, 실체화함으로써 고객 및 서비스 제공자에게 효과적, 효율적이며 매력적인 서비스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는 방법 분야를 의미했다. 되게 복잡하네요. 서비스 디자인은 고객에게 유용하고 효율적이자 효과적이며 매력적인 서비스를 만드는 것에 대한 모든 과정. 이 정의가 좀 마음에 드네요. 고객에게 유용하고 효율적이자 효과적이며 매력적인 서비스를 만드는 것에 대한 모든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풀릴 것 같아요. 저는 서비스 네트워크 SDN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SDN. 서비스 디자인은 유용성, 편의성, 효율성을 갖춘 바람직하고 효과적인 서비스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고객 경험에 초점을 두고 서비스 디자인은 고객 경험에 초점을 둔대요. 서비스 이용 품질을 높이는 것을 핵심 가치로 추구하는 인간 중심적인 접근 방식. 인간 중심적인 접근 방식이래요. 시스템 프로세스, 접점 디자인 결정을 고려하는 전체론적 접근 방식이다. 사용자 지향성과 팀의 기반을 둔 학제 간 접근 방식과 지속적인 학습 사이클을 통한 체계적인 반복적인 프로세스를 말한다. 리버워크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람들이 다르게 되는 다양한 서비스 접점, 터치포인트라고 하네요. 이걸 서비스 접점을 터치포인트를 디자인하여 고객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서비스 개발을 위한 디자인 프로세스와 역량이 서비스 디자인은 기존의 서비스를 개선하고 새롭게 혁신하기 위한 창조적이며 실질적인 방법. 엔진. 훌륭한 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하도록 돕는 전문 분야로 서비스 디자인 프로젝트는 환경, 커뮤니케이션, 제품 등 디자인의 여러 분야를 포괄해 고객이 서비스를 쉽고 만족스럽게 효율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각 요소를 개발하는 것. 더 중요한 것은 누가 이 서비스를 개발하는지 잊지 않도록 각인시키는 것. 이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누가 이 서비스를 개발하는지 잊지 않도록 하는 것. 디자인 싱커스 그룹, 팀워크와 공동 창조에 중점을 둔 활동 기반 프로세스로서 서비스 디자인 싱킹을 통해 복잡한 문제에 대한 혁신적인 아이디어, 변화 및 솔루션을 개발하고 제공. 피어 인사이트. 서비스 디자인은 서비스 혁신을 위해 서비스를 이루는 모든 유무형 요소를 배열, 이를 근거로, 아까 비슷하네요. 여기 한국 디자인, 모든 유무형 요소 비슷하네요. 이를 근거로 하여 디자인하는 거. 서비스 디자인, 서비스 혁신을 위해서 어쨌든 사용자의 경험을 기반으로 편의를 도모한다는 거죠.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공간, 행동, 사람, 사물, 도시 등의 서비스를 이룬 모든 요소를 리서치에 근거해 디자인하고 배열해 서비스의 혁신을 이룬다. 혁신, 누구를 위해? 인간을 위해. 어떤 거? 좀 더 편리하게. 서비스 디자인은 고객의 관점에서 유용하고 사용성이 편리, 공급자의 관점에서 효율적인 서비스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비스 디자인은 고객에게 유용하고 사용하기 편리하고 조직에 효과적이다. 또한 기존의 것을 개선하거나 혁신하여 통합하는 분야이다. 여러 가지로 설명했지만 거의 비슷비슷해요. 제가 볼 때는. 서비스 디자인 이해를 위한 세 가지 요소. 스킬로서의 서비스 디자인. 서비스 디자인 as a skill set. 서비스 디자인에서 강조되는 사용자에 대한 조사, 공동 디자인, 코디자인, 그리고 시각화를 위한 도구들을 고객 여정 지도가 이제 서비스 디자인에서 나오는 서비스 청산, 서비스 블루프린트라고 했었잖아요. 활용할 때 디자이너가 가진 스킬에 중점을 두는 관점, 디자이너가 가진 스킬, 따라서 이러한 스킬을 활용한 결과물과 함께 제공되는 서비스 디자인적인 사고가 강조돼요. 서비스 지향적 스킬을 활용한, 그리고 서비스 개발의 초기 단계 조사 및 디자인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디자이너와 서비스 조직이 각자 역할을 명확하게 분리하고 서로 다른 방식과 프로세스에 대한 작업을 진행, 서비스 디자인 절차적 측면에 맞춰 조직이 변하는 경우가 많다. 체계적 프로세스로서의 서비스 디자인 as a systematic process. 서비스 개발과 구현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작용하는 서비스 디자인의 역할은 조직의 문화에 맞는 체계적인 디자인 프로세스의 적용을 통해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의사결정을 거쳐 서비스 조직이나 프로젝트의 성격에 맞는 디자인 프로세스를 학습하면 이는 조직 변화의 원동력으로 작용하여 서비스의 개발이나 혁신 과정을 이끈다. 네. 의사결정을 거쳐 서비스 조직이나 프로젝트 성격에 맞는 디자인 프로세스를 학습하면 조직 변화의 원동력으로 작용하여 서비스 개발이나 혁신 과정을 이끈대요. 디자이너와 서비스 조직이 밀접하게 공동 창작하면서 디자이너가 공동의 프로세스를 이끌며 진행하는 방식이래요. 체계적 프로세스. 자, 접근 방식으로서의 서비스 디자인 as a approach.
서비스 디자이너 또는 서비스 디자인 조직이 가지고 있는 있는 변화와 혁신을 위한 접근 방식에 대해 높이 평가하는 관점. 이러한 접근 방식을 통해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살펴봄. 그러니까 제공자가 자신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본대요. 장기적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서비스 조직이 서비스 디자인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조직 내에 학습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학습 과정에서 프로토타이핑은 서비스 조직이 기존에 일하던 방식과 프로세스를 새롭게 바라보고 혁신하기 위한 실험의 도구로서 활용되기도 한대요. 눈에 보이는 뚜렷한 서비스 디자인 결과물, deliverables, 서비스 디자인 결과물, deliverables가 결과물이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하며, 이게 없는 경우가 있대요. 눈에 보이는 또렷한 서비스 디자인 결과물이 없는 경우가 있다. 학습에 의해 조직 내부 또는 외부에서 변화가 일어나기도 한다. 조직 내부 또는 외부에서. 서비스 디자이너가 서비스 조직에 소속되어 일하거나 양측이 통합된 형태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경우가 주로 해당된다. 자, 드디어 사용자 경험에 대한 디자인이 나왔어요. 좀만 확대해서 중요하니까. 자, 사용자 경험, UX, User Experience. 사용자 경험이라는 뜻이죠. 사용자 경험 디자인은, 근데 여기에 보면 사용자 경험만 있는 게 아니고 디자인이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자 경험을 디자인한다,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사용자가 제품 및 시스템을 사용할 때 의미 있고 적절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경험 전반을 디자인한다는 거예요. 자, 사용자 경험 전반을 디자인한다. 이게 사용자 경험이래요. 디자인이래요. UX 디자인이라고. 정확하게는 UX 디자인이겠죠. 디자인. 네, 이렇게 불러야 될 거예요. 그냥 UX, UI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것은 브랜딩, 디자인, 사용성 및 기능의 측면과 제품을 획득하고 통합하는, 제품을 획득하는 것도 들어있어요. 그리고 통합하는 전체 프로세스 디자인 측면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고객이 제품을 구매해서 사용하는 그 모든 측면을 포함한대요. 이때 시스템은 그래픽 인터페이스, 제품 디자인, 물리적 인터랙션, 사용 설명서 등으로 구성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제품이라든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만나게 되는 모든 형태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를 모든 형태의 경험이라고 보면 되겠죠. 디자이너들은 상호작용을 통한 경험을 디자인하기 위해 사용자 경험의 질에 초점을 두고 프로세스에 적용되는 도구를 활용한다. 상호작용 통한 경험. 서로 밀고 당기는 인터랙션이라고 보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일방적인 공급자가 소비자한테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와 공급자가 상호작용하는 형태를 목표로 한다는 거죠. 이게 사용자 경험을 디자인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의 질에 초점을 두고 프로세스에 적용되는 도구들을 활용한다. 이게 잘 일어나게끔 한다는 거죠. 사용자 경험 디자인 관점에서의 성공은 디자인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의뢰한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킨. 결국은 니즈의 충족인 거예요. 결국은. 그렇죠. 결국은 니즈의 충족이다. 그것이 사용자에게 좋은 경험을 제공할 때, 니즈가 충족됐으니까 경험이 좋은 경험이라고 하겠죠. 결국 상호작용을 위한 제품 디자인의 과제는 결과적인 경험을 전면에 내세워 제품보다 먼저 경험을 설계하는 것. 자, 상호작용을 위한 제품 디자인의 과제. 그러니까 UX 디자인에 대한 과제는 제품보다 먼저 경험을 설계하는 것이래요. 학계에서의 논의, 펜이 너무 두꺼운 것 같은데. 학계에서의 논의. 이게 딱 좋네요. 이 정도 크기에서. 사용자 경험 디자인의 개념은 HCI, Human Computer Interaction 및 인터랙션 디자인 분야에서 시작되어 현재 디자인, 마케팅 등의 학에서 널리 사용. 기술이 점점 더 빠르게 발전하고 사용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상호작용적인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관점이 증가함에 따라 학계에서도 기존의 제품과 서비스가 수용하지 못하는 기술 사용의 다양성과 새로운 측면들에 대한 실행 가능한 대안으로서 사용자 경험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 경험의 디자인의 개념적 정의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직 딱 이렇게 명확하게 하진 않고 이렇게 저렇게 여러 관점에서 서로 해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양한 의견과 견해들이 공존하고 있다. 사용자 경험 디자인에 대한 초기 논의들은 무엇이 좋은 사용자 경험을 구성하는가에 대한 공통된 견해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렇죠. 지금 공통된 견해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했대요.
그러나 이러한 공통점 확립의 과정에서 경험적, empirical, 이거 읽지도 못하겠네. 이런 거 제가 또 찾아봐야 돼. 언제 또 따로 공부합니까, 이걸. 네. 한번 볼게요. 저는 항상 여기 번역기를 이렇게 빼놨다. 여러분들도 번역기 한번 다 쓰시죠? empirical, 경험적. empirical이라고 하네요. 악센트가 여기 있나 보네요. empirical. 네. 이렇게 금방 읽어보면 돼요. empirical, 이거 경험적 연구의 부족으로 인해 정말 예전에 우리 진짜 우리보다 좀 더 선배분들은 사전으로 하셨고 저도 거의 고등학교 넘어서 한 대학교 다닐 때 전자사전 썼던 것 같아요. 전자사전. 한참 쓰다가 언제 없어졌냐면 이제 스마트폰 나오면서 전자사전 아직도 집에 있어요. 너무 불편해. 아무튼 비싸게 주고 샀는데 경험점, empirical 연구의 부족으로 인해 관련 학술지 등에 거의 게재되지 않고 있는 등 이론적 발전과 개념에 대한 이해를 제한하는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한다. 아직 각자 해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논의 중이다. 산업에서의 논의, 사용자 경험 디자인은 흔히 사용자 인터페이스, 유저 인터페이스, UI 디자인이나 사용성, 유저빌리티 같은 용어가 번갈아 사용된다. UI나 사용성 이런 걸로 번갈아 사용된대요. 하지만 사용자 경험 디자인은 이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을 포함하는 상위 개념이 그럴 것 같았어요. 사용자 경험 디자인은 이거 UI를 포함하는 거죠. 방법이란 다른 영역도 포함. 그러니까 이 패키지 같은 것도 다 포함인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걸 만나는 방식, 이 제품이라든가 서비스를 만나는 방식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굵기가 딱 좋네요.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녹화하고 편집할 때 다시 한번 볼게요. 계속 우리 테스트 중인 거 아시죠? 실수하더라도 영상이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용서해달라. 용서해 주십시오. 쇼! 자, 사용자 경험 디자이너는 브랜딩, 디자인, 사용성 및 기능 측면을 포함하여 제품을 구입하고 통합하는 전체 프로세스를 다룬다. 브랜딩, 디자인, 사용성 및 기능 측면, 제품 구입, 통합. 구입하고 통합하는 여기서 통합이 어떤 걸 정확하게 의미하는지 좀 와닿지가 않네요. 사용하는 거 아닌가요? 사용? 그리고 버리고 폐기. 저는 여기 폐기도 포함된다고 봐요. 폐기. 예. 그래서 전체 사용자 여정을 아우르기 때문에 시각 디자인, 프로그래밍, 심리학 및 상호작용 디자인과 같은 다양한 영역을 배경으로 한다. 일반적인 업무는 사용자 조사, 유저 리서치, 페르소나 생성, 와이어프레임 및 대화형 프로토타입 제작 등을 포함하여 다양하다.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우리 이제 또 페르소나 나왔잖아요. 페르소나가 아직 와닿지 않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한번 여기 검색해 볼까요? 페르소나. 자, 영어로 쳤더니 그냥 한글로 페르소나라고 나와요. 그런데 여기 정의가 또 있다. 이렇게 붙여넣기 하면 다른 사람에게 제시되거나 인식되는 사람의 성격 측면이래요. 이게 어디서 따왔을 거예요. 어디 문학자에서. 한번 이거 읽어볼까? The aspect of someone's character that is presented to or perceived by others. 여러분 다 들으셨죠? Aspect of someone's character that is presented to or perceived by others.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제시되거나 인식되는 사람의 성격 측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가상의 고객. 그래서 이런 걸 포함하고 있다. 95페이지. 업무 영역은 조직마다 크게 다를 수 있지만 지금 몇 시지? 오늘은 이만 할까? 10페이지, 97페이지, 프로세스 알기 95페이지인데 보기만 해도 힘든. 한번 빠르게 가보죠. 업무 영역은 조직마다 크게 다를 수 있지만 항상 사용자의 입장이 되어 모든 디자인 과정의 사용자 요구를 중심에 두고 이게 중요한 거네요. 지금 보니까 늘 고객이 왕이다. 항상 사용자 입장이 되어서 디자인 과정의 사용자 요구를 최적의 방법으로 해결될 때까지 노력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대요.
사용자 경험 디자인의 과정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사용 상황이나 맥락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하여 사용자 요구를 파악하여 구체화하고 솔루션을 디자인한 뒤 다시 파악된 사용자 요구 사양에 맞게 평가하는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제품이나 서비스의 사용 상황이나 맥락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해서 사용자 요구를 파악하여 구체화하고 솔루션을 디자인한 뒤 다시 파악된 요구를 사용자 맞게 평가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고도화를 해야 되겠죠. 다시 수정 보완. 평가하고 나서 수정 보완 안 하면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표준화 정리하고 있다. 사용자가 어떤 제품이나 시스템 서비스 지금까지 좀 이용하면서 지각하고 반응하게 되는 경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의 비슷한 말들이에요. 그래서 위키피디아 한번 볼까? 제품이나 시스템을 사용할 때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경험과 만족도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 이건 좀 어렵네. 사용자 심리 상태. 이런 의미가 있답니다. 한 번씩 읽어보시고. 사용자 경험 디자인을 위한 3가지 관점. 사용 동기에 중심을 둔 사용자 경험 디자인. Motivation Oriented Experience Design. 동기 중심이라는 거죠. 사용자들이 제품을 사용하려는 동기와 관련된 다양한 측면이 강조된다. 사용자가 제품을 왜 사용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가 제품을 사용하여 어떤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것에 관련된 것인지, 또는 사용자가 그 제품을 소유하거나 사용하는데 연관된 가치나 견해에 관련된 것인지 등에 대한 이해와 관련된다. 주로 사용자 경험 디자인 프로세스의 초기 단계에서 사용자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사용과 관련한 상황과 맥락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중요한 관점이며, 이를 통해 사용자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게 이제 동기 중심을 둔 경험 디자인이다. 사용성, Function Oriented Experience Design. 제품이나 서비스의 사용을 통해 사용자가 할 수 있는 일, 하고자 하는 일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제공해 중심을 둔대요.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의 사용 동기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파악한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그에 맞는 기능을 개발. 결국은 사용자 요구에 맞는 기능 개발, 그리고 제공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 것. 개발된 기능이 적절하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확인 과정과 포함해서 사용성 평가가 중요한 역할을 한대요. Accessibility Oriented Experience Design. 제품이나 서비스가 얼마나 접근하기 용이하고 심리적으로 만족스러운가에 중점을 둔다. 디자이너가 의도한 대로 사용자 경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제품이나 서비스가 어떻게 전달되고 의미 있는 경험을 형성하는지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 먼저 사용자의 동기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기능을 제공하여 사용성을 충족시킨 이후에 접근성과 심리성이 갖춰졌을 때 원활하고 유연한 경험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할을 한다. 이렇게 3가지 관점이 있다고 합니다. 사용 동기, 사용성, 접근성, 이렇게 3가지. 위에서 살펴본 거 요약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윤이라는 분께서 서비스 경험 디자인의 프로세스와 툴킷에 대해서 기술을 하셨습니다. 자, 이번 장에서는 서비스 디자인의 프로젝트가 일반적으로 구조화되는 방식을 살펴보고, 다양한 프로젝트가 일반적으로 구조화되는 방식, 연구 및 기업, 기관 등에서 개발한 단계별 활용 툴킷, 이 툴킷이라는 거죠. 도구 모음, 이 있다라는 거고, 자, 서비스 경험 프로세스, 한 번씩 먹어볼까? 디자인 프로세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98페이지인데, 파트 3가 113페이지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파트 2가. 신난다. 지금 98페이지죠. 97로 가서, 얘는 이제 10화 때 우리가 한번 이렇게 좀 축소하면 너무 또 이게 얇네. 이러면 우리가 나중에 시청할 때 좀 글씨가 안 보이더라고요. 아무튼 이건 10화 때 보겠습니다. 10화는 언제? 내일. 내일인데 녹화해서 올리는 시간차로 보면 지금이 4월 4일이에요. 4월 4일 녹화하고 있는데, 이제 이건 제가 4월 5일에 녹화를 하겠죠. 4월 5일. 대단할 것도 없어서 그냥 실시간으로 하고 싶은데, 다음에 실시간으로 하면 제 시간이 더 많이 줄겠죠. 그러면 더 다양한 걸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지금 이게 테스트 기간이면서도 연습하는 기간인 거예요. 그래서
양해해 주시고 최대한 우리 시청자가 없으실 때 저 혼자 떠들고 배우고 익히고 시행착오 하고 이게 이제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는 과정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또 열심히 일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일하셨을 테니까 오늘 푹 쉬시고 내일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컨택.